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화면 마이크 정상이면 1번 한 번씩만 들어오신 분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날씨가 좀 풀렸네요. 뭐, 건강 좀 많이 유의하시고요. 뭐, 감기, 그 다음에 코로나, 뭐, 사실 주식이야 뭐, 우리 죽을 때까지 할 건데, 일단 뭐 건강이 좀 최고인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MBN 골드, 대한민국 수익 1위 박근호,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지수는 뭐 굉장히 좀 좋았죠. 근데 아마 본인이란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뭐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이 많지는 않은 시장 상황인데, 오늘 시장 정리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종목은 좋았고, 글씨를 좀 약간 크게, 네. 좀 더 크게. 상승한 종목은 좋았고 안 오르는 종목은 안 오르는, 그러니까 뭐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지수가 올라가면 보통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종목군들이 나오는데, 오늘 뭐 그런 날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HTS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면, 거래소는 뭐 그 상승 종목이 좀 많았고, 코스닥은 장중 내내 하락 종목이 좀 많았었는데, 장 막판에 약보합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 강보합으로 좀 올라오면서 요 흐름에서 일단 강세 종목군들이 조금 많아지는, 요거는 이제 뭐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장 막판에, 장 막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분봉 올라오면서 요게 이제 바로 삼성전자 1분봉인데요. 그게 현재 지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약보합권에 있는 종목군들 강보합으로 좀 올라갔던 것 같아요. 지수 관련주들로 인해서 사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보면, 지수 관련주들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지수만 좋은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장인데, 전혀 뭐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군들도 좀 지수와 관련돼서 지수가 올라도 뭐 내 종목 꿈쩍도 안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일단 공지 몇 개 좀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면은, 카카오톡 오픈방이 열렸는데, 뭘 서비스를 해드리냐면, 아침에 이렇게 그날 읽어볼 만한, 혹은 전날 나왔던 재료들 한번 읽어볼 만한 리포트들을 쫙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좀 전달을 해드려요. 공개 추천주는 뭐 아주 신중하게, 가끔 자주 드리진 않는데 가끔 드리니까 이제 하나 드렸거든요. 그런 것들 받아보실 분들 들어오시면 될 거고, 주식 전반적으로 좀 궁금한 거 있는 분들, 종목 상담은 좀 안 되고요. 그거는 금감원에서 제재사항이라, 요 리포트들 내가 아침에 장 시작 전에 좀 한번 읽어보겠다, 뭐 화장실에서 뭐 할 거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밤에 좀 자기 전에 읽어보면 주식 저변이 확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더보기에 카카오톡 오픈방 주소랑 비밀번호가 같이 나가요. 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어떤 흐름 나왔는지, 왜 시장이 이제 뭐 지수는 좋은데 내 종목은 안 움직였는지, 뭐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애들이 다 좋았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지금 살 자리냐, 사야 되는 종목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좀 붙여야 돼요. 어떤 종목군들은 사실 뭐 지금 여기에서 고점 넘어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사실 별로 없죠.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죠. 게임주 같은 경우도 움직임 보면은 뭐 굉장히 좋은 애들도 있긴 한데, 이렇게 고점 찍고 내려가다가 요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여기 반등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조금 뭐 그게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뭐 지금 사는 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고점에서 물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을 줘서 기분은 좋으실 수 있는데, 새로 뭐 게임주가 없으면 나는 바보가 된다, 그런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고 선택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뭐 공개 방송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 종목군들도 오늘
뭐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오르긴 했는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우리 포트에서 한 종목 하락하고 다 올랐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약간 특이하게 오른 종목군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면 전혀 의미가 없는 종목군들이거든요. 많이 오른 종목군들은 물론 뭐 2차전지 쪽 관련된 종목은 제외를 하더라도 게임주들 나머지 개별주들 중에서 막 상한가 간 종목군들 있잖아요. 전혀 부럽지 않은 느낌. 보면은 상한가 오늘 양시장 2,300개 통틀어서 2개 정도 갔는데 이거 아까 장중에 좀 보긴 한 겁니다만은 IM, DY 2개가 상한가를 갔어요. 실질적으로는 IM 종목 오늘 아까 뭐 우리 유료 회원분들이랑 방송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상한가 간 게 부러우면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죠? 나는 오히려 조금 뭐 그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뭐 DYD 이것도 마찬가지죠. 실제 살 수도 없고 이거를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뭐 남들한테 자랑도 못하고 반대로 부럽지도 않은 종목군들이죠. 쭉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보면은 뭐 게임주들 네오위즈 뭐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 뭐 이메이드 이런 종목군들 많이 올라갔고 제이존 코스메틱 뭐 에코프로 BM보다 에코프로가 오늘 더 올랐어. 여기 있는 RFAICC 요거 이제 우리가 그 시초가 공략한 종목인데요. 사인은 이쯤에서 좀 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르고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업을 왜 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종목을 접근을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거 원래 어제 살려고 그랬는데 장 막판까지 양봉 지켜주며 살려고 했는데 사실 어제 안 사고 오늘 시초가에 좀 들어갔는데 뭐 특별한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를 뭐 당연히 뭐 손실이 뭐 나고 수익이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종목을 왜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그 성향이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뭐 한 5억에서 뭐 한 10억 정도 하면서 나는 뭐 대형주 위주로 한다. 안전하게. 요게 사실 주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대형주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코스피 200 기준으로 대형주는 100개지만 200 기준으로 연중 최저치 근처에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대형주는 한번 물리면 진짜 최소 6개월 이상을 가는 종목군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안전하다. 대형주가 안전한 게 아니라 소형주, 중형주, 대형주 모두 다 똑같이 가격을 안전하게 사야지 종목을 안전하게 사면 안 되거든요. 물론 뭐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감자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거 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자, 첫 번째 나는 자산이 커서 나는 퍼센트보다는 금액으로 노린다 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함께하고 계신 그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이분은 65% 오늘 70% 넘었는데 1억 4천 수익이거든요. 뭐 물론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드 뭐 굿즈라고 뭐라고 표현을 뭐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뭐 이 정도 본인 계좌에 1억 4천만 원 수익을 찍으신 분들이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았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소액분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리딩을 믿고 저 종목을 비중 있게 담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는 뭐 한 뭐 3, 4천만 원에서 3천에서 4천 정도 돼서 3, 4천 정도 돼서 테크니컬적인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게 이제 체결강도 창시자가 저니까 체결강도 창시자. 저 이전에는 시장에서 그 누구도 체결강도라는 단어를 꺼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2000년도서부터 썼고 방송에서도 처음에 소개를 했고 뭐 블로그, 유튜버 이런 애들 다 제 거 보고 따라하는 건데 체결 강도로 잡을 수 있었던 종목군들 오늘 몇 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보기만 하면 바로 내 거가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다른 얘기고 어떤 시행착오도 좀 많이 거쳐야 되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결 강도를 잡을 수 있었던 거, 제이준 코스메틱. 상한가, 거의 상한가 갔다가 밀렸죠. 거의 상한가 갔다가 밀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언제 사느냐가, 이거는 뭐 수익을 낸 것도 이상할 수도 있고, 그죠? 뭐 여기에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최고지,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체결 강도상에서 이 당일 5일 체결 강도가 동시에 100을 들어갔을 때 매매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간 날이 바로 그날이죠. 뭐 그날 상한가로 마감을 했을 뿐이지 장중 내내 이 당일 5일 체결 강도가 두 개가 모두 100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날 점상을 갔구나. 그거는 이제 예의를 치도록 하고, 점상 갔다 이렇게 떨어졌어. 두 번 연속 음봉이 나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지? 불안하잖아요. 많이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이 5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을 유지를 해줄 때는 하락이 아니라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5일 체결 강도가 150 근처를 계속 마크를 해주면, 이렇게 크게 떨어져도, 이렇게 두 개의 음봉이 크게 나와도 반등을 주거든요. 오늘 거의 상한가 같죠? 그죠? 일단 뭐 오늘 윗꼬리는 장 막판에 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군들 중에 이 체결 강도는 사실 실질적으로 몇 억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아니라 몇 천 갖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쓰는 기법인데, 이거 이상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한번 볼까?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뭐 불안하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얘가 뭐 위메이드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컴투스 홀딩스 체결 강도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예요? 언제 사야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당일 5일 체결 강도. 당일은 뭐야? 오늘이지. 5일은 뭐야? 일주일 평균이잖아요. 그죠?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이게 5일 체결 강도 100이 왔을 때 사면 돼. 그럼 언제야? 여기지. 여기 두 개 다 100이잖아. 처음으로. 이 밑에 100이 없어. 요런 조정 구간에서는.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때 얘네가 100 위로 올라간단 말이죠. 그게 언제냐? 12월 21일. 12월 21일. 한번 12월 21일 차트로 언제냐? 보면은 이달이에요, 이날. 요날. 사기 딱 좋은 날. 그날 샀으면은 뭐 시장 좀 흔들려도 오늘도 뭐 한 거의 17% 18% 올랐다가 윗골이 약간 달아줬는데, 요 흐름을 내 걸로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러한 어떤 나한테 매매의 확신을 주는 지표가 없을 때는, 매매의 확신을 주는 게 없을 때는 뭐냐면, 이거를 지금 살까 말까, 여기 샀다가 물릴 것 같은데 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거든요. 꽁냥꽁냥 거리잖아. 그죠? 사면 음봉 나올 것 같고, 사면 음봉 나올 것 같고, 사면 음봉 나올 것 같고, 요 날 딱 사게 만들어 주는 게 바로 체결 강도거든요. 신호를 정확하게 줬잖아요. 당일 138, 일주일 100일, 딱 100 처음 넘어가면서 그냥 눈 감고 사면 돼. 이런 애들은 개잡주 같은 애들 말고, 그 RF 세미 한번 볼까요? 얘도 오늘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상한가 갔다 풀렸는데, 체결 강도 한번 볼까요? 체결 강도 보면 어제 처음 들어갔죠. 체결 강도를. 그 전에는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일 체결 강도는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밑에 5일 체결 강도 한 번도 100 안 갔잖아. 여기 한 번도 100을 안 갔어요. 그 처음으로 100 간 날이 언제냐면 어제요, 어제 갔다가 오늘 상한가. 뭐 풀리긴 했지만 뭐 언제 파느냐의 문제가 더 갈 수도 있는 거지. 요렇게. 단기 매매 기법에서 이 체결 강도를 앞서갈 수 나갈 수 있는 건, 다른 지표들은 뭐 MACD, CCI, 스토캐스틱, 그냥 주가가 움직임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는 거지, 그거를 그냥 매매 신호로 따르는 거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다고요. 후행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보조지표상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오고 뭐 기준선을 돌파를 해도 다음날 주가 빠지면은 보조지표 망가지거든. 이 봉과 이동평균선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체결 강도 이걸로 공부하셔갖고, RF쌤이 어제 차트도 좋고, 체결 강도도 보니까 딱 이게 어제 RF쌤이 자리잖아요. 그럼 이 체결 강도 딱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고,
처음으로 100을, 이 5일 체결 강도가 100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어제 처음 들어갔어. 그 전에 없고 아예. 하면은 뭐 오늘 상한가에 팔았을 수도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에코 프로, BM 말고 에코 프로. 에코 프로가 오늘 에코 프로는 BM보다 더 올라갔죠. 보면 사실 좀 불안해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별로 사고 싶은 자리는 아닙니다. 뭐 이걸 사갖고 뭐 50% 100% 수익을 낸다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힘든 얘기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네임들을 내가 좀 사고 싶다 하실 때는 요 한번 보면 체결강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고 삼성전자고 뭐 다 필요 없어. 사람들이 많이 사야 올라가. 사람들이 많이 사야지. 그지 같은 애들도 사면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좋아도 팔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좋은 애들은 언젠가 올라가지. 가격만 좋으면. 한 번도 이 5일 체결 강도가 100 이상으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언제 처음 갔냐? 12월 23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딱 이날이 처음 100 들어갔죠. 물론 그 전에 당일 체결 강도는 100 이상에서 좀 준비 운동을 하고 있었어. 요 날 처음 들어갔거든요. 요 날. 12월 23일 날. 12월 23일 언제냐? 여길 거야. 그죠? 이날 이거 사고 싶어요? 이날 이거 살 사람 아마 별로 없을걸? 이날 에코프로를 이날 살 사람 아마 별로 없을걸요? 예? 응? 이날 에코프로 살 사람 누가 있어? 하지만 체결 강도 공부하신 분들은 이날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오늘 엄청 많이 올랐지. 오늘 10%. 10%가 저는 상한가 안 가면 주식이 아닌데요. 아, 좋아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100개 사서 상한가 하나 가면 그게 무슨 말이 수익이 될까요, 나한테?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게 있잖아요. 종목을 남발을 해서 그 중에서 하나 오르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예? 그죠? 물론 올라가는 걸 하나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는 있는데 RF 오늘 사도 되냐고요? 들어오셔갖고 같이 가시죠.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겠죠. 네. 요런 것들. 일단 제가 기준점을 잡는 건 저랑 이제 5년째 함께 하고 계신 분, 지금 뭐 한 25억 수익이 됐겠다. 이분처럼, 어떤 전문가를 믿고 한 달 하고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랑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같이 가고,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서로 뭐 힘도 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서로 뭐 환호도 하고, 이분이 거의 20몇 억 수익이거든요. 저랑 한 5년 정도 같이 해서, 이분이.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저는 1억이라는 걸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1억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고 8천, 9천 굉장히 큰 돈이고 3천, 4천 엄청난 돈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건 주식에서 무조건 1억서부터야. 9,999만 원도 안 돼. 딱 1억이야. 1억을 찍으면 그때서부터는 근데 뭐 은행 계좌에서 1억을 갖고 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오늘도 저희 단톡방에서 어떤 분이 뭐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시드가 작아서 이런 얘기 하시길래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어요. 100억을 갖고 있더라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을 했을 땐 저는 뭐 한 5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100억을 갖고 있어도. 근데 100억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 처음 하시면서 막 처음에 몇십억을 막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제가 요즘 회원분들이나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은 가장 위험하신 분들이 뭐냐면, 주식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주식을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주식이 쉬운 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물론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런 때가 언제냐? 그때가 이때잖아요. 이때.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이 소리 했다가 진짜 뭐 욕 엄청 먹었는데, 이때는 진짜 뭐 여기에서 드라마틱하게 코스피 레버리지만 사놨으면 6천이 3억이 되는 구간이거든. 6천만 원 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매매를 했을 때,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았다라고 하면 6천만 원이 3억이 넘어간다고요. 근데 여기서 아무리 주식 잘하는 사람들이 용을 써도 6천만 원이 3억을 만든 사람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뭐 매매의 뭐 신이다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시장만 사놓고 기다려도 6천만 원이 3억이 되는 3억이 넘는 구간인데 샀다 팔았다 뭐 테마주 샀다가 손절치고 요거 샀다가 뭐 500만 원 수익 받다가 500만 원 손실 받다가 다음 날 뭐 70만 원 수익 나면 좋아지고 그런 구간들이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진짜 뭐 아주 극적인 예지만 바닥에서 6천만 원만 샀으면 코스피 레버리지를 여기서 팔았으면 3억 한 몇천 됐을 거예요. 그 누구도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종목군들을 샀다 물론 뭐 HMM 뭐 이런 거 10배 가는 걸 사서 뭐 내가 끝까지 갖고 왔다. 불가능한 얘기지만 몇 개의 종목 빼고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뭐냐? 제가 방송에서 욕을 진짜 오지게 먹은 게 뭐냐면 제가 2020년도에 수익 못 내신 분들이 지금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건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 좀 힘든 얘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막 욕이 막 오는 거야. 그 유튜브 댓글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주식은 굉장히 현실이거든. 그냥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다 부자로 만들어 드릴게요. 뭐 어제 우리 뭐 사서 상한가 가는 거 봤죠. 사실 뭐 스타일의 차이긴 한데 여러분들 주식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이 회원분이 저랑 하셔갖고 뭐 25억, 26억을 수익을 내셨을까? 몇 년 동안에.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실수를 하면 안 됩니다. 큰 실수를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종목이 많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수익이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어. 종목이 많으면 불가능. 이거 뭐 바꿔 얘기하면 매매가 많으면 안 되겠죠. 매매가 많으면 그냥 증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매매가 많으면 안 된다. 테마주 좋고 뭐 급등주 좋아. 하지만 이건 양념이에요. 양념인데 이걸 주식으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뭐 살까 합니다. 오늘 뭐 살까? 뭐 계좌에 누가 맨날 하루에 뭐 몇천만 원씩 꽂아주나? 뭘 살지? 응? 그러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 뭐 RFH를 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 처음에 이제 목표, 사실 뭐 저는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면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다라고 항상 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었어요. 처음부터 고양이를 목표로 하면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위메이드 엑셀 한번 볼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뭐 테마주 쫓아다니고 좀 안 올라가면 손절하고 급등주 올라갔다가 그날 고점 잡아갖고 뭐 고민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위메이드 맥스를 누군가가 여기에서 매수 추천을 해줘도 절대 여기까지 못 갖고 가요. 현실적으로 못 갖고 갑니다. 절대 못 갖고 갑니다. 그냥 맨날 5%, 10%, 수익은 5%, 10%고 손실은 30%, 40% 갖고 가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반대로.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저희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 주력주 같은 경우는 뭐 50% 최소 목표, 그 다음에 뭐 100%, 뭐 100% 주력주 중에 100% 간 것도 있죠.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주식을 재밌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잖아요. 우리가 뭐를 사, 땡땡땡 뭐를 이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원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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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이렇게 이게 모멘텀이 있다. 근데 이거는 시장에서 아는 사람이 지금 거의 없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고 나면 뭐 다음 날일 수도 있고
좀 나중일 수도 있는데 그게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막 기사가 나오고 막 리포트가 써져. 그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주식을 연구를 안 하고 그냥 차트만 보고 들어가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다 회자가 되었고 걸레짝 되는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방송에서 무슨 전문가가 나와서 추천하면은 네이버 종토방 들어가면은 그렇잖아요. 아유 이것도 떨어지겠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중이 떠중이가 그 종목을 다 이제 사고 있으니까 좀 올라가면 팔아버리고 좀 떨어지면 손절치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들이 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주식하면서 제일 삼류가 뭐냐면 세력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실질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쪽에 언더 쪽에 있었던 적도 있지만 아주 어렸을 적에 사람들은 이 세력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니 뭐 급등주 샀다가 떨어지면 뭐 개미털기를 하고 있다 세력이. 이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력에 가장 많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게 개인 투자자예요. 그걸 위해서 차트를 만드는 거거든. 너네도 좀 들어와. 니네 돈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올려보자. 그게 차트를 만드는 이유예요. 세력이 실질적으로는. 개미를 왜 털어? 그런 이유가 없거든. 이제 책이나 어떤 뭐 언론 같은 데서 막 주식 배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오늘 지수만 보더라도 막판에 조금 움직이긴 했지만 장중 내내 지수 플러스에서 여기까지였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살짝 매수 종목이 많아지긴 상승 종목이 많아지긴 했는데 여기까지는 코스닥이 1% 이상 올랐는데 하락 종목서 더 많았어요. 아주 굉장히 많진 않았지만 사실 이런 장이 좋은 장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막 코스닥 한 1300개 내외 되잖아. 그죠? 코스닥 기준으로 종목수가 한 1300개 내외 된단 말이죠.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막 1100개 이렇게 오르는 장이 있어요. 이날 주식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조금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1100개 오르는 날은 주식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 사는 거 아닙니다. 시장 때문에 올랐는지 그 종목이 진짜 좋아서 올랐는지 판별하기가 일단 힘들고 많이 오르지도 않아. 진짜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종목이나 확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떨어졌을 때 사는 사람들이 많긴 한데 그건 좀 약간 한 번에 아니고 뭐 내가 이 종목을 한 3억 원, 5억 원치 산다. 근데 떨어질 때 내가 좀 모아간다. 그걸 이제 하프 베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제 아카데미에 여기에 있긴 있는 건데 여기 손실률 제로의 베팅 방법 여기 있는 건데 짤짤이 매매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 워렌 버핏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죠. 실질적으로는 모아가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더 사는 거. 근데 발끈해서 더 사는 게 아니라 얼마까지 떨어지면 내가 몇 주를 채운다. 비중을 몇 퍼센트 채운다. 요걸 전략적으로 딱딱딱딱 숫자를 맞춰갖고 가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뭐 10억을 갖고 있는 분과 뭐 2천만 원을 갖고 있는 분은 전략상도 틀리고 뭐 만질 수 있는 종목들도 다르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래 전략은 다르면 안 되거든요. 적은 종목 개별주들 막 이런 뭐 최근에 막 난리 부르스 치는 우리가 보통 뭐 요즘은 예전에는 테마주라고 했지만 요즘 이제 밈 주식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테마주를 한다. 단타를 친다. 자,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까? 단타를 친다라는 건 무슨 말이지? 단타를 친다라는 건 시드가 적다는 뜻입니다. 시드가 작다. 시드가 작다라는 건 뭐야? 돈을 못 벌었다. 돈을 못 벌었다는 건 뭐야? 주식을 못 한다. 이걸로 가는데 저 누구 뭐 단타 잘 치네? 단타를 친다라는 건 시드가 작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뭐 20억 있어. 그럼 단타 치시겠어요? 시드가 작다. 단타를 친다. 시드가 작다. 시드가 작다. 돈을 못 벌었다. 돈을 못 벌었다. 주식을 못 한다. 예. 그렇게 가는 거도 원래.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진짜 고수들은 종목을 안 보죠.
업황을 보고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르죠. 근데 반대로 종목을 보고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갈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길게 가진 않거든요. 하지만 이 업황을 공부를 하고 종목을 컨택을 했을 때는 안 가거나 지루한 구간이 있어도 반드시 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게 확정금리예요. 확정금리. 우리 종목은 확정금리다. 우리 종목은 확정금리다. 확정금리. 확정금리라는 게 뭐예요? 주식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은행금리 많이 오르고 있죠. 기준금리 오르면서. 근데 은행금리가 만약에 뭐 예전에 뭐 응답하라 뭐 1988인가 거기서 뭐 조흥은행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뭐 금리를 17%밖에 안 주네 뭐 이런 얘기 나온 적도 있었었는데, 지금 만약에 어떤 은행이 확정금리를 10%를 준다, 연 10%를 준다, 주식시장 폭락할걸? 진짜로? 그죠? 근데 이거는 주식과 저거 차이는 뭐냐면 확정이냐 아니냐 차이죠. 확정이냐 아니냐. 물론 뭐 2천만 원 있는 분들이 200만 원 벌려고 이걸 넣어놓을 것 같지는 않아, 개인적으로는. 확정금리. 주식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위험하게 해서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제가 몇 번 지난번에 그 설명드렸듯이 피터 린치가 전 세계 최고의 마젤란 펀드를, 피델리티 운용사의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연 20, 30%의 수익률을 뭐 몇십 년? 한 20년 냈나? 모르겠다. 근데 그런 펀드가 전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죠. 연 20%를 계속 낸 거예요. 20, 30%를 피터 린치가 계속 냈거든요. 월가에서 원래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펀드 매니저 별로 없는데 연 20, 30%를 계속 냈다고요. 피터 린치가. 근데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운영했던 마젤란 펀드가 정말 뭐 환상의 수익률을 냈지만 마젤란 펀드로 돈을 번 사람은 별로 없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얘기를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주식이랑 똑같죠.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라고 하면 여기서 가입하는 거야. 펀드가 좀 떨어지면은 여기서 환매하고, 올라가면 가입하고, 떨어지면은 환매하고. 피터 린치가 스스로 진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주식도 사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식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주식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뭐 한 달 아니면 3달 하고 나는 주식 그만둘 거다. 그럼 나는 뭐 그냥 테마주 하시라고 할 것 같아. 뭐 어떻게 되든 간에. 하지만 우리는 주식 평생 할 거잖아. 평생. 지금 우리 가지언님께서 써주신 채팅 지금 읽어드리면 제가 긁어갖고 우리 회원분인데 그냥 복사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셨어요. 2천만원으로 1년 기준 2천만 벌 수 있는 방이라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 친구가 있는데 뭐 걔도 꽤 유명하죠. 걔가 항상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나는 전문가 중에 뭐 회원 많은 애는 뭐 우리 주위에 많지만 회원들 돈을 실질적으로 계좌에서 계좌 수익으로 수익을 내주는 사람은 난 너 외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성향이라는 게 있고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아마 대부분 50% 60%는 주식에 손을 놓고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손절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 50% 이상의 그 투자자들분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왜? 손절 시기가 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도 없고. 이러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손절 시기가 지날 정도로 떨어졌다는 건 다 나중에 다시 오르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략이 없는 거거든. 전략이 없어요. 전략이 부재.
뭐, 저 주식에서 전략이라는 거 맨날 뭐 쫓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라 쉬는 것도 전략일 수도 있고, 기다리는 것도 전략일 수도 있고, 공격적으로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뭐 하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뭐 전문가의 리딩을 받았던, 아니면 개인적으로 하셨던, 물론 뭐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하시다가 여기서 평균 마이너스 50% 나왔잖아요. 국내 시장이 여기에서 평균 마이너스 50% 나왔거든. 거의 다 마이너스 50%가 나와서 마이너스 50%뭐 양반일 수도 있는 장이었는데 논외로 치고 요 파란색 구간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못했다. 주식을 했는데 그런 지금은 욕심을 굉장히 많이 좀 접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항상 주식 투자할 때는 막 5천만 원 갖고 다음 달에 1억 될 것 같고 하죠.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뭐 10억도 낼 수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 어떻게 하셨던 분들이 잘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거지. 나는 맨날 마이너스인데 다음 달엔 플러스 날 것 같아요. 근데 뭐 왜? 그러면은 그냥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 회원분이 써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만 하면 1,000만 원이 뭐 10년 지나면 100억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 1,000만 원 갖고 100%씩 내면 10년 지나면 100억 넘어요. 예. 뭐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 주식을 굉장히 위험하게 하고 있고, 처음에 주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테마주 이런 것들만 눈에 보이긴 한데, 테마주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테마주로 다 까지게 돼 있어요. 그건 99.9% 아니라 100%입니다.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채팅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써주시는 분 계신데, 회원 수가 그 수익과 관계가 없다. 저는 저도 한때는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원 수를 가졌던 전문가들이 근호형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때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냥 회원분들이랑 좀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막 회원 수가 300명 갔다가 몇 달 지나면 막 40명으로 빠지고,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난 그게 너무 궁금해. 진짜로. 근데 우리는 회원수가 많지는 않은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요 안에 채팅 치고 계신 회원님들 중에 저랑 5년 동안 함께 하신 분, 이 계좌주가 저랑 5년 동안 함께 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이 계좌주가. 제가 이토마토 있을 때서부터 20몇억 버신 분이 저랑 5년 동안 함께 하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5년 동안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 회원을 갖고 있는 전문가는 저 하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수는 물론 회원 수가 많아서 막 회원 게시판에 막 올라갔다고 광고하고 글이 하루에도 100개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좋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안에는 그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누구는 수익인데 누구는 땡땡땡 종목 오늘 10% 급등 10% 급등했는데 나는 없고 저 사람은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리딩이 아니야. 네. 물론 회원분들이 싫어서 안 샀을 수도 있어. 하지만 종목을 너무 많이 남발을 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수를 보면 여러분들 계좌가 더 뻥해 보이는 장이에요. 하지만 지금 지수만 좋은 장인데, 난 내가 봤을 때는 살 거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리스크 나올 거 없잖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미국,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본의 후지산 후지산 얘기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잖아. 화산 터진다고. 그거 한번 터지면은 좀 약간 주식시장 엄청 폭락하는 데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지금 별로 리스크 없어. 나올 거 다 나왔어. 그리고 종목군들 중에 싼 것도 많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야 될까,
주식을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지 말고 평생 해야 될 주식이니까 평생 해야 될 주식이니까 내가 주식은 정석은 없습니다. 돈만 벌면 돼. 하지만 그 번 돈을 지킬 수 있는 매매가 계속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난달에 3천만 원 벌었으면 뭐해? 그걸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근데 이 3천만 원을 내가 우연히 번 거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단기 테마주 올라가서 3천만 원 벌었다. 굉장히 축하할 일이죠. 하지만 그런 매매를 계속하면 이 3천만 원이 내 계좌에 남아있지가 않아요. 1,000만 원을 벌더라도 이게 계속 1,000만 원이 2,000 되고 3,000 되고 그럴 매매를 계속 해 나가야지 우연히 3,000만 원 번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업도 되고 그런 걸 또 찾아다니면 이게 계좌에서 남아있을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믿고 같이 가실 분들은 이제 들어오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2천 내외 이런 분들은 그 어떤 전문가방도 가입을 하지 마세요. 무슨 2천만 원의 시드 내외를 갖고 내외 갖고 있는 분들이 88만 원이잖아요, 가입비가. 저는 그 역할 충분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2천만 원 내외의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88만 원 내고 가입을 한다? 아니면 전문가가 가입을 하라고 한다? 1,000만 원이라도 가입비 이상 벌면 되잖아요. 그건 이제 지가 벌겠다는 소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산의 5% 내외를 내고서 가입을 한다고? 그냥 그 88만 원으로 주식을 더 사시면 되고, 다만 내가 딱 한 달만, 이런 분들은 연장도 내가 안 받아주고 예전에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가입하신 분들 다음날 바로 그냥 탈퇴시켜 드린 적도 있어요. 저희가 돈 벌자고 하면 왜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뭔가 본인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아카데미를 꼭 보세요. 가입을 하시면 제가 무료로 드리는 거거든요. 대신 이게 가입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달라고 해서 드리면 저랑 약속을 했는데도 받자마자 그냥 탈퇴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딱 한 달 체험은 이거 드릴게요. 제가 강조드리지만 내가 좀 주식으로 테크니컬적인 매매를 좀 하고 싶다. 그죠? 이거 무조건 보십시오. 진짜로. 여기에서 무조건 이 종목 검색기 2주차, 3주차, 4주차 이거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무조건 마스터. 이 500만 원, 20만 원 벌기. 본다고 바로 되진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좀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체결 강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거 본인 것들로 만드시면 저는 몇천만 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자마자 바로 계좌가 폭발을 한다. 아니죠. 시행착오도 좀 거치고 어떤 모의 매매도 좀 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최고의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이제 제시를 하나 해드려야 되겠죠.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누가 무슨 수익 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가입하시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우리 어제 사서 상한가 쪽으로만 가입하잖아. 그런 것도 안 나와요. 자, 나오면 좋겠지. 중요한 건 누가 무슨 수익 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매수할 종목이 있냐? 그걸 네가 제시를 해 줄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미 올라간 걸 갖고 무슨 가입을 하고 그거는 굉장히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우리 수익 난 거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밤새 할 수도 있어. 수익 난 종목을 밤을 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사갖고 왜 사서 어느 자리에서 샀나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뻑 갑니다.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중요한 건 지금 가입을 하실 분들이 살 종목이 있냐, 그 다음에 현금이 있냐, 아니면 내 말을 믿고 과감하게 손절을 칠 수 있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OK가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오세요. 40일입니다. 40일에 88만 원이야. 이거는 그냥 안내예요. 장사라는 것 같아서 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럼 이게 뭐야? 그냥 스타벅스에서 하루 커피 그냥 뭐 한 두세 잔 마시는 거밖에 안 돼.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갖고 문자 드리면은 문자 받고 문자 받았을 때 무조건 사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만 부합하면. 살까 말까 망설이면 안 돼. 그리고 뭐 그냥 일 보시러 가도 되고 골프 치러 가셔도 되고 뭐 그냥 헬스클럽 가셔서 뭐 줌바 댄서 추셔도 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저를 고용을 했잖아요. 그럼 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지. 돈 받은 만큼. 우리 회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만둘까봐. 기재 않은 우리 회원분들 여기 많이 들으셨잖아. 우리 회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뭐냐? 제가 전문가 그만둘까봐. 그거 걱정하시거든? 왜 그럴까? 예. 만약에 난 테마주, 계잡주 매매가 좋다. 뭐 이건 왜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콩닥콩닥거리는 매매가 좋다. 뭐 우리도 뭐 사고 나서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런 경우 뭐 있었지만 중요한 건 우리는 어떤 종목이든지 이렇게 따라잡진 않아요. 먼저 사면 먼저 샀지.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좋다 나쁘다 그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벌 수 있고 계좌가 크게 불려갈 수 있는 스타일은 전 개인적으로 매우 한정된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식을. 진짜 어렵고 주식이 쉬우면 뭐 다 돈 벌었지. 하지만 지금 아마 계좌가 수익이신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원분들 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만 바꿔서 내가 나라는 바꾸노라는 사람을 40일 동안 88만원 주고 고용을 하고 요 60만원짜리 아카데미도 내가 받겠다. 그럼 가입비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거든. 그러고 나서 난 독립하겠다. 난 오케이. 진짜로. 네. 이렇게 해서 뭐 회원 가입 하루 종일 그냥 공방만 하면 회원 가입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수도 있는데 난 뭐 그런 거는 서로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해. 난 이 정도면 딱 얘기를 했을 때 나 저 사람이랑 같이 하고 싶다. 이런 필이 딱 와야 돼. 그래야 그게 되는 거거든. 자, 여기 안내 전화번호랑 저희 방 전략 이렇게 우리는 손실은 있는데 손실이 없을 수는 없지. 뭐 그렇게 주식 잘 하신다면서 손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그 손실을 반드시 수익으로 끝낼 수 있는 종목만 갖고 갑니다. 네. 손절 없어. 손절할 정보 사지도 않아. 좀 떨어졌는데 쫄고 막 뭐 전문가가 손절 이거는 주식 못하는 거예요. 네. 따라잡기 매매 안 하고 떨어진 종목 그냥 갖고 계세요. 뭐 요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만약에 혹시 매수했는데 조금 조정 주는 종목 있으면 하루 종일 그것만 얘기해. 올라가는 종목 상한가 가도 쳐다도 안 봐.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리딩은 대한민국에 한 명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네, 문자 받고 매매만 하면 돼. 장중에 노래 들으시면서 그냥 차분하게 차다 마시고 일은 제가 하니까 걱정과 노력은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가시기만 하면 돼요. 한 달에 40일에 88만원 월급 주는 게 아까우면 어쩔 수 없고 그게 내 자산에 그 큰 어떤 부담이 안 된다. 저는 박상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이죠. 농담 아니고요. 함께 가시는 분들 그냥 저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 비밀번호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일단 매일경제는 노래 한 곡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뭐 음악 올라가면 뭐라고 뭐 저작권 위반 뭐 나오더라고. 고생하셨고요. 날씨 그래도 아직 쌀쌀하니까 건강 유념하시고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걱정과 노력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가입하고 왜 걱정을 하고 그걸 왜 해요? 그건 다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